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프랑스 시인 빅토르 위고는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받아들임으로써 가장 신사적인 나라가 된 거죠. 성경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나 조지 뮬러도 성경 말씀을 받아들인 후에 변화가 되었고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자신을 양육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목사님,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또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국이 만약 성경을 보아서 훌륭한 나라가 됐다면 성경을 보기 전에 영국은 말할 수 없는 필패된 나라였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가 됐을 때 영국이 변하고 거기서 믿음의 후예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도 변했고 미국에서 또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도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변해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참 그 말씀이 근래에 와서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덜 준다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고 믿고 듣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올 거예요. 네. 그래서 영국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옛날에 엘리사벳 여왕 1세가 성경을 아프리카 추장한테 주면서 영국을 변화시킨 책이니 당신도 이거 가서 읽어보고 변화받으라고 네.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네. 그랬죠. 그래서 말씀 듣고 행하고 또 믿으면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들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성경 말씀을 보고 지나는 하루가 됐으면 해요.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이자 현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변호사이신 이흥락 장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도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흥락 변호사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많은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저 검사 생활을 몇 년이나 하셨어요? 예, 제가 한 25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25년 검사 생활 하시면서 검사 초임 때 하고 지금 검사제금 되어가는 거 보면은 마음이 좀 찹찹하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검찰은 항상 그동안에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뭐 이런 변화들이 뭐 옛날에 있던 것과 비슷한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검찰에 대한 뭐 조금 더 심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 러펌이 많이 있죠. 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장로님이 로고스 러펌에 간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제가 로고스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기독교인 또 기독교 정신으로 로고스 정관의 일조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데 목적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회사 분위기가 뭐 우리 신앙적인 분위기가 많고요. 월요일 첫 시간을 예배를 드리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다른 로펌에 가려고 이렇게 오파를 받고 다 이제 승낙까지 다 받았는데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래도 로고스가 기독교 그런 정신이 있으니까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의를 받고 저도 기도하면서 아무래도 이 길이 맞겠다 싶어서
그럼 거기 변호사가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130 사람 정도 있는 거죠. 많으네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장로님은 어느 분야에서 저는 이제 검찰에 오래 있다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막 형사 형사. 사건들 위주로 네. 하고 있고 막 간혹씩 민사나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으로서 승소를 많이 하는 게 네, 예, 정말 별 하나씩 더 다는 거 이상인데 네, 이제 제가 잘 아는 변호사분한테 제가 몇 사건을 맡겨보면 꼭 이기더라고 승소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세밀하게 그 서류를 다 보나 아, 봐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작은 거 하나 발견해가지고 법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더라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 이제 형사는 특별히 이제 그 누가 들어와서 뭐 정인하고 뭐 그래도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는, 예, 그래서 그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예. 할 수 있는 거가 예. 승부를 가리더라고. 예. 이제 검사할 때는 한 달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가 하도 많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숫자 면에 있어서 변호사는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여러 분야 여러 부분을 다 이제 보면서 이렇게 있는 거 다 읽어야죠. 예, 다 읽고 이제 이길 수 있는 이 포인트가 뭔지 이제 그걸 아무래도 살피게 됐죠. 예. 그거 다 본다는 게 참 힘들죠. 예, 뭐 그래도 이제 법조인들이 보는 어떤 그 방법이 있고요. 또 핵심 주요한 부분이 뭐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하면서 보니까 근데 예. 장로님은 왜 변호사 아니 이제 검찰 예, 예. 거기로 가셨어? 갈 데가 많을 텐데. 사법연수 마치고 그때는 아니 왜 법대를 가셨어? 예, 예. 예. 뭐 그게 법조인이 되겠다는 이제 어떤 꿈을 가지게 된 언제서부터? 그게 한 중학교 정도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때서부터 맞습니다. 어려서 예. 나는 예. 법관이 되겠다. 예. 제가 초등학교 때는 사실은 목사님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도 꾸기도 하고요. 목사님들은 꿈도 꾸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중학교 오면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법조 직역이라는 게 독립성이 좀 있고 또 이렇게 남들에 대해서 물론 뭐 다른 목사님도 다 그렇지만 남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뭐 정의라 그럴까요?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직역이라는 게 법조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호감이 있었고 다만 뭐 당시 법조인이 된다라는 공부를 또 잘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측면이 지방에서 있으니까. 예. 서울대학 갔다는 건 그건 대단. 하늘의 별따기죠. 예, 그 뭐 당시에. 실제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중학교에 가면서 제가 성적이 좀 잘 나와서 아마 그것이 또 동기가 하나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모님이 예, 너 법관이 되라. 예. 그렇게 뭐 저기 하신 건 없고. 부모님은 이제 어머님하고 아버님 의견이 좀 갈리셨어요. 예. 어머님은 이제 목사가 되라. 목사 내지는 의사, 의사, 이런 이제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이제 법관이 되는 게 좋겠다. 이제 그 당시에 아버님이 뭐 교회의 어떤 일도 좀 보고 이래 계셨는데 너무 좀 힘이 없으니까 피해를 많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하나는 예, 검사를 시켜야 되겠다. 너 그리 가라. 예,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너 공부도 잘해야 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경주서 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서울로. 아닙니다. 이제 경주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또 부산으로 혼자 유학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친척분들이 이제 교편을 부산에서 많이 잡고 계셔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쪽을 혼자 가서 부산에서 고등학교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로 왔습니다. 검사로 일을 하시면서 가장 성취감을 느낄 때가 있으셨다면 아니면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기억에 남는 사건들은 많죠. 네. 많은데
저는 뭐 수사 검사로 있은 기간보다는 이제 평검사 시절에 오히려 이제 제가 기획부서나 법무부에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사보다는 이제 법무부에 있으면서 제가 했던 일들의 기억에 한 두 가지 정도가 남아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이제 유흥주점에 그 러시아 여자 접대부들이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게 다 불법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자라고 법무부가 이제 주관이 돼서 제가 맡고 있는 이제 담당하고 있는 파트였기 때문에 우리 저기 정부 부처 분들하고 같이 그 당시 E6 비자라고 저기 엔터테인먼트 비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무희 이 부분이 있는데, 무희 부분에 일정 부분을 이렇게 삭제를 해서 그걸 조금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지금까지 잘 시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불법이라는 건 뭐 법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이제 되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뭐 그런 일을 하면서 장관님께도 많이 칭찬을 받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또 그 당시 노무현 저기 대통령 시절에 사법개혁, 요즘 또 사법개혁이 항상 화두가 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사법개혁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정부의 드라이브 정책이었는데, 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게 사법개혁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50년 된 형사소송법을 주요 부분을 전면 거의 개정하듯이 다 이제 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모시고 뭐 한 30여 회 이상 이렇게 회의를 열어서 그거를 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스스로 좀 성취감을 느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저 일반 시민들이 예, 예. 변호사를 산다고 그러더라고. 네, 네. 그게 말 안 되지요, 그거는. 예. 선임을 한다고 그래야 되죠. 맞습니다. 예, 예. 예, 대부분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들도 내가 어느 변호사 샀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걸 어떻게 고쳐야 돼요? 변호사를 이제 선임비를 주고 변호사님을 선임하니까, 선임이라는 것은 맞지만 돈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산다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그 배심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도입이 안 됐나요? 지금 도입이 됐습니다. 예. 됐어요? 예, 예. 그 당시 저기 사법개혁하면서 2007년도에 도입됐죠. 예. 그런데 그건 랜덤으로 시민들을 뽑아다가 배심원을 하는데, 예, 예. 아직까지 우리 뭐 뉴스에나 뭐 해가지고 배심원이 예. 이거를 뒤집었다 하는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제도가 이제 미국식 배심원 제도를 그대로 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은 이제 배심원과 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이 결정하면 그것이 끝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재판관의 그 권한을 조금 더 줘가지고 배심원과 이렇게 좀 조화를 이루도록 하다 보니까 극적인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는 있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장로님 지금 섬기시는 교회는 어디신가요? 예, 저기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입니다. 네. 그러면 교회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은 하셨던 거죠? 예, 제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은 늘 들으신다고 그러대요? 예, 저는 제일 아침에 극동방송을 들음으로써 아침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은 새벽기도 가면서 이제 5시 되면 극동방송 새벽 예배를 하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이제 가기 때문에 항상 막 듣게 되고, 또 그 이외 시간에도 제가 다른 뭐 방송 거의 잘 안 듣고 안 봅니다. TV도 제가 잘 보지도 않고 뉴스 정도 보지. 근데 더욱이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듣지 않는데 극동 방송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면 지금 어머님 아버지는 생존해 계세요? 예, 뭐 저기 경주에 이제 아버님 계시고,
사실 어머님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돌아가시고 벌써 84년도니까요. 근데 이제 새로 어머님이 이제 오셔서 86년도부터 계시니까 벌써 40년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머님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지금 부모님 다 이제 경주에 계시고. 예, 계십니다. 예, 예. 그러시구나. 예. 형제는 몇 형제예요? 제 남동생이 둘이 있고 누나가 하나 있습니다. 예. 다복하시다. 예. 뭐 아무리 뭐 집안에 문제는 그럼 없는 자녀분은 몇 분이세요? 저는 그 일남 그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요. 쌍둥이입니다. 제가 오, 그래? 예, 그렇습니다. 참 사모님이 예. 고생 많이 하셨겠다. 예, 지금 아직도 뭐 지금 고3입니다. 이제 제가 늦게 애를 낳아가지고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안 주실 것 같긴 한데 어떤가요? 근데 뭐 예. 아이들한테 말은 안 해도 이제 아빠가 이렇게 뭐 공부했고 지금 뭐 검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공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막 관심도 있어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추상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좋다라고 정도 얘기해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되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대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히스토리 월십입니다. 저의 히스토리 월십은 원래 같은 교회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고 청년부 예배 모습을 좀 바꿔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찬양 팀인데요. 약 5년간 팀을 이어오면서 함께하던 친구도 나가고 군대를 갔다 오는 친구도 있어서 조금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과 사람을 채워주셨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팀이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 곳을 섬기게 하시면서 저의 팀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의 팀의 기도 제목은 시편 118편 17절 말씀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신 일들과 하실 일들을 끝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디오를 듣다가 이 시대의 청년들과 예배자들과 함께 저의 히스토리 월십 새롭게 찬양을 추천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목사님 그리고 국동방송 모든 관계자분들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오민지 올림. 예. 청년 예배 사역을 하고 있는 팀인 것 같아요. 히스토리 워십 팀. 네, 추천한 찬양이 있는데요. 새롭게 이 곡도 저희가 나중에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리 워십 팀 찬양 통해서 앞으로 큰 열매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요.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짧은 영상 콘텐츠 시청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호사이신 이흥락 장로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과 계획도 나눠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최근에 이제 김성규 장로님께서 저하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도 장로교 이제 교인이지만 장로교인들이 너무 이렇게 냉랭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성령의 뭐 역사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당신도 몰랐다. 최근에 알게 됐다 이렇게 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리는 어떤 그런 삶을 살면 정말 행복하니까 한번 해보라 그러시면서 책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제가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 삶이 좀 정말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계속 변호사를 뭐 해야 되겠죠만은 또 이걸 하게 될는지 또 저걸 하게 될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제 삶이 이제 하나님께 조금 더 더 많이 드려지는 그런 뭐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럴까요? 그런 쪽에 이제 부분들이 조금 늘어나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 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의 나라 네, 찾으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하니까 아멘.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 변호사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릴게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응락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